잘 차려놓은 수학, 맛있게 이해하는 즐거움, 숟가락 락쌤이에요. 자, 오늘은요, 우리 컨디션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자, 7강 1차 방정식의 활용인데요. 양이 우리가 배우는 숟가락 1학년 강의 중에서 제일 많다고 보셔도 될 거고요. 이 강의를 듣는다 한들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것도 아닐 겁니다. 그러나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을 만한 설명은 없어요. 우리가 고생을 하셔야 되고요. 예전에 최대 공약수랑 최소 공배수 활용 문제 풀 때도 아마 애를 먹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연습 게임이었고요. 여기서부터가 진짠데 오히려 괜찮을 수도 있어요. 자, 긴 말 하지 말고 바로 가도록 할게요. 자, 개념을 떠올리는 락 1차 방정식을 활용해서 실생활 문제를 풀 겁니다. 여기는 뭐 따로 할 것도 없어요. 바로 들어갑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활용 문제를 푸는 순서가 있어요.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일단은 미지수를 정할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동그라미 1번에다가 누구를 x로 둘지를 정하셔야 돼요.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문제를 잘 읽으면서 ax 플러스 b는 0이다 혹은 뭐 블라블라 식의 1차 방정식이 나와야 되고요. 3번에서는요 방정식을 풀어야 되겠죠. 4번은 뭐를 하는 거냐면요, 아마 답 확인하기라고 교재나 교과서는 돼 있겠지만 우리는요 너무 거창해. 우리가 답을 모르는데 어떻게 확인을 해? 그죠? 그냥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이 무엇인지 단위까지만 명확하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이란 번호 마킹을 해주시는 게 아주 좋을 겁니다. 자, 그러면 자주 나오는 유형들만 살펴볼 텐데요. 일단은 수에 대한 문제는 뭐냐면 숫자에 관한 거예요. 문제에서 연속하는 두 자연수라는 말이 나온다면 하나를 x, 하나는 연속하니까 1 차이 나잖아요. x 플러스 1로 두는 거예요. 자, 연속하는 세 자연수는요. x 플러스 1, x 플러스 2로 둬도 돼요. 근데 나는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로 두는 걸 좋아해요. 왜냐면 자, 더해볼게요. 더하면 요거 3x 나와요. 여기 더해볼까요? 이거 더하면 3x 플러스 3이 돼요. 자, 너희들의 심리적으로 그죠? 어떤 게 훨씬 나요? 3x가 낫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속하는 세 자연수는 x-1, x에 x 플러스 1로 두시고 푸는 게 좋습니다. 자, 홀수나 짝수는 얼마 차이 나죠? 3, 5, 2 차이 나죠. 2, 4, 6, 8, 2 차이 나네요. 그래서 가운데를 x로 나머지 양쪽을 마이너스 2랑 플러스 2를 해줘서 쓰시면 되고요. 자, 4번은 이런 뜻이에요. 23이 있습니다. 10의 자리가 얼마죠? 2고요. 1의 자리가요. 3이잖아요. 다시 표현하자면 이 친구 원래 20이었잖아요. 그러면 2 곱하기 10이고요. 이 친구는요. 그냥 3 곱하기 1이었죠. 자, 얘를 응용하자면요. 10의 자리가 x라는 건 x에다 10을 곱한다면 원래 수에 가깝게 되고요. 그쵸? 2의 자리가 y라는 건 y에다 1을 곱해서 써주시는 거죠. 그래서 원래 있던 두 자리 자연수는 10x 플러스 y가 되고요. 만약에 1의 자리랑 10의 자리를 바꾼다면요. 10y 플러스 x가 되겠죠. 그쵸? 거꾸로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어서 보시면 돼요. 32는요. 3 곱하기 10 더하기 2 곱하기 1이니까요. 정확하게 반대가 되겠죠. 좋아요. 수에 대한 문제는 보통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세 번째 나이에 관한 문제 가볼게요. 나이에 대한 문제는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모든 사람은 동시에 나이를 먹게 됩니다. 그쵸? 나만 한 살 먹고 쟤는 한 살 어려지고 이런 거 없다고요. 공평해요. 그렇단 이야기는요. 만약에 현재 어떤 친구가 8살이에요. 근데 5년 후로 간대요. 그럼 여기다 어떻게 하면 돼요? 5를 더하시면 되죠. 근데 자, 만약에 현재 내 나이가 몇 살인지 몰라. A살이에요. 5년이 지났대요. 그럼 내 나이는 A 플러스 5잖아요. A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변한 나이는요. 무조건 괄호로 묶어주세요. 뭐라고요? 바뀐 나이는 괄호로 묶어주시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 X년 해서 X를 뭐 몇 년 전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현재 나이를 X로 들 수도 있어요. 이거는 문제 안에서 직접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몇 년 전이라고 하면 빼주면 되고요. 단 여기선 괄호로 묶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니면 계산 틀릴 때가 많아요. 몇 년 후라면
더해주고 x로 괄호로 묶어주는 거예요. 나이에 대한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1에 대한 문제는요. 약간 애매할 수는 있어요.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가끔 방 청소하라 혹은 공부 좀 하라 이런 말을 들어본 친구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이런 거예요. 자, 문제 좀 풀어 혹은 너 저기 있는 뭐 좀 일 좀 하고 와 하고 막 누군가 시켰어요. 시키는 순간 우리는 어때요? 막 재밌게 막 청소를 하는데 되게 즐겁게 할 수 있었는데 누가 시키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재미가 아니라 뭔가 일처럼 느껴지잖아요. 지금 억지 부리고 있는 거야. 자,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부탁을 해. 나한테 뭔가를 시켰어요. 그러면 2개를 할 수 있고 3개를 할 수 있고 4개를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남이 억지로 시켰다 생각하면요. 많이 하고 싶겠어요? 하나만 하고 싶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에 대한 문제 혹은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요. 물탱크를 채우란 말 많이 해요. 혹은 뭐를 만들라. 아무튼 이런 얘기를 하면요. 완성을 무조건 1로 드는 거예요. 왜? 2개 하기 싫으니까. 알겠죠? 그리고 나서 할 수 있는 일의 양이나 소요 시간을 미지수로 정해주시는 건데요. 이런 거요. 뭐 요거는 특별하게 하기보다는 자 물탱크 A를 채우는데요. 요 물탱크를 채우는데요. 8시간이 걸린대요. 그럼 1시간에 얼마 채울 수 있을까요? 1시간에 얼마 채울 수 있죠? 1시간에는요. 우리는 자 8시간에 완성 1이 되니까 1시간에 8분의 1을 채울 수 있는 거겠죠. 이런 식이에요. 만약에 몇 시간 동안 채우느냐 하면요. 1시간 단위로 뭔가를 구해 주셔야 되고요. 며칠 동안 한다 하면요. 하루 동안에 무언가를 구해 주셔야 됩니다. 자, 문제까지 보여줄 수 없는 점은 안타깝고요. 그건 나중에 내가 좀 더 여유가 생기면요. 문제로도 한번 풀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사실상 메인 코너죠. 거리 속력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요거 하나예요.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라는 거. 왜요? 자, 봐요.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속력 구할 거예요, 이제. 속력 곱하기 시간이 거리였어요. 방정식으로 x를 구한다 치면요. 양변을 뭐로 나눠주면 돼요? 그렇죠. 시간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 다음에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번엔 내가 시간을 구할 거야. 그럼 뭐 하면 돼요? 양변을 속력으로 나눠주시면 되잖아요. 그죠? 맞아요. 됐죠? 간단하죠? 그럼 우리 이것만 알고 있다면 문제에 따라서 2번이나 3번은 응용해서 가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나 문제를 풀 때 우리는 이걸 잘 해주셔야 돼요. 자, 문제에서 시속 뭐 30km라고 나와 있으면요. 시간 단위는요. 시속에 맞춰서 시간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거리 단위는 무조건 킬로미터로 가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문제에서는 30분이 걸렸대요. 근데 우리 시간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60분에 30분이 되겠죠? 30시간이 되겠죠? 한 번 더 가볼까요? 자, 이번에는요. 분속으로 가볼게요. 분속 30m라고 해보죠. 알겠죠? 자, 그럼 시간 단위 어떻게 바꿔야 돼요? 모든 시간 단위를요. 분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2시간은 몇 분이 되죠? 120분으로 바꿔주고 몽땅 다 바꾸고 시작하셔야 돼요. 거리 단위는 미터에 맞춰주시고요. 초 단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되게 귀찮긴 하겠지만요. 디테일하게 그릴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그림으로 정리하시면서 가셔야 되고요. 항상 우변의 시간이었다면요. 좌변에 와야 되는 식들은요. 시간을 구할 수 있는 공식이 뭐였어요? 속력으로 거리를 나누는 식이 되던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만약에 우변이 거리로 우리가 끝날 것 같아. 그럼 여기는요. 속력 곱하기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요런 상식만 가지고 있다면 이제부터 살펴볼 다양한 유형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문제를 해석하는 방법을 가장 까탈스럽게 하는 파트로 나눠서 거속시만 한번 살펴볼게요. 알겠죠? 자, 문제에서 문제를 읽으니까 막 누군가가 이동한다는 이야기가 써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보통 마주보고 가거나 반대로 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빈 공간이 있잖아요. 교재 안에. 그러면 마주보고 있다고 한다면 두 사람을 일단 그리는 거예요.
디테일하게 그릴 필요 없다니까요. 한쪽은 한 명은 이 친구, 한 명은 이쪽에 두는 거예요. 그냥 알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이동을 시켜보는 거겠죠? 둘은 아마 속력이 다른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한 친구가 이만큼 갔다면요. 한 친구가 요만큼 이동을 했대요. 한편 반대쪽에서 다른 친구도 이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쵸? 요렇게요. 맞아요?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요. 이 친구를 B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요 친구를 A라고 한다면 요만큼은요. A가 이동한 거리예요. 그쵸? 이거 색깔까지 꼭 해야 되나? 자, 여기는요. B의 이동 거리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 A의 이동 거리랑 B의 이동 거리를 합치면 뭐가 되는 거죠? 애초에 둘이 떨어져 있었던 전체 거리가 나오는 거겠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 문제를 풀려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우변을 전체 거리로 두시고 각각의 거리를 구해주면 되니까 좌변에는요. 뭐가 되겠어요? 속력 곱하기 시간에 대한 식으로. 그쵸? 속력이 제시된 것과 각각 이동한 시간이 있을 거예요. 이런 식의 형태의 답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쵸? 자, 만약에 반대로 간다면요. 둘은 점점 멀어질 겁니다. 그죠? 시작은 뭐 같은 자리에서 시작을 했겠죠. 맞아요? 같은 자리에서 시작을 하는데 한 친구는요. 요렇게 이동을 할 거고요. 그죠? 아유 뭐야 왜 안 되는 거야? 한 친구는 요쪽으로 이동을 할 거고요. 그죠? 다른 한 친구는요. 요쪽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얘가 B라고 하면 여기가 B가 이동한 거리고요. 그죠? 아유 대충 쓰자. 자 여기를요 A가 이동한 거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또 둘의 이동 거리를 합친 게 뭐예요? 전체 거리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귀찮으니까 갖고 와야지. 이렇게요. 됐죠? 자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이게 어려워요? 안 어렵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 생각 안 하고 그냥 풀려고 들면은 정말 어려울 수 있어요. 생각보다 시간 안 걸리니까 뭐 내가 자세히 그리래요? 요 정도만 해주면 된다니까요. 다음 볼까요? 자 이번에는요. 자 같은 방향으로 간대요. 두 사람이요. 근데 한 사람은 10분 전에 출발했고요. 이런 식이요. 한 사람보다 늦게 출발했대요. 시간차가 있는 거죠. 근데 출발한 지점은 같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래서 만났다고 봅시다. 다시 만난다면요. 일단은 두 친구가 이렇게 있고요. 한 친구 이렇게 있고요. 한 친구가 이렇게 갔어요. 이동을 했습니다. 이렇게요. 요만큼 갔다고 할게요. 결국 끝에 가서 만나야 돼요. 그 다음 또 다른 친구가 여기서 갈 거예요. 그죠? 똑같이 출발한다고 볼게요. 그러면은 요만큼 가겠죠. 가서 여기서 만났다는 거잖아요. 여기 지점에서 만났다는 거죠. 그쵸? 그렇다는 이야기는요. 같은 지점이었기 때문에 이동 거리가 어때요? 자, 이 친구를 A라고 하면 A가 이동한 거리가 그쵸? B의 이동 거리랑 같아요. 맞아요? 근데 뭐가 다른 거예요? 시간이 달라요. 자, 그러면요. A가 이동한 거리는 어떻게 구하죠? 이렇게 볼게. 여기에 지점까지 해보자. 얘가 출발했고 이 친구가 5분 늦게 갔다고 볼게요. 그러면 이 친구가 X분 동안 이동을 했다면요. 5분 늦게 갔다면 시간이 얼마 걸린 거죠? 이 친구 사실상 X보다 5분 짧게 간 거겠죠? 이렇게 미지수를 정해주는 거야. 그 다음엔 둘의 거리가 같다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니까요. 별게 아닌 거죠. 됐어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세우면 돼요? 거리니까요. A의 속력 곱하기 여기는 뭐 X라고 놨더니 X가 두면 되고 여기는요. B의 속력 곱하기 뭐가 되면 돼요? 시간인데 시간이 X-5분 이런 식이 되는 거라고요. 알겠죠? 자 이번엔 거리차가 두고 출발을 해서 만난다는 이야기는요. 한 친구가 좀 더 앞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근데 조금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친구는 자신감에 뒤에서 출발하기로 한 거예요. 혹은 먼저 출발하게 두고 뒤늦게 갔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갔어요. 그죠? 그럼 둘의 이동 거리가 다르죠? 그럼 뭐가 같아요? 현재 시간이 같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풀면 될까요? 시간을 가지고 풀면 되니까
각각의 시간이 나올 수 있게끔 어떻게 하면 되죠? 얘가 이동한 거리를 속력으로 나눠주시고요. 그렇죠? 이 친구가 이동한 거리를 속력으로 나눠주셔서 그걸 가지고 두 친구의 식이 같다 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고요. 이게 처음에 몇 번만 그림을 그려보면 알고요. 그것만 지나면 굳이 그림은 앞으로는 그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괜히 문제 많이 풀고 많이 틀리고 고생하면서 익힐 생각하지 마시고 귀찮지만 그림 그리면서 해결할 생각을 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어딘가를 돈대요. 같은 방향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자, 봐요. 이렇게 보통 돈다는 건 원을 돈다는 이야기가 될 거고요. 자, 이렇게 갑시다. 한 친구가 이렇게 돌 거예요. 그죠? 근데 다른 친구는 더 빠른 거야. 그러면 다른 친구가 이렇게 돌다 못해 너무 빨라서요. 다시 여기까지 와서 둘이 만났어요. 자, 이걸 글로 표현해 볼게요. 자, 일단은 조금 간 친구가 요만큼 갔다고 할게요. 조금 간 친구가 현재 요만큼을 갔어요. 활짝 펼쳤더니 약간 축소해서 그린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빨랐던 친구가 요만큼을 간 거죠. 근데 실제 거리는 잘 보세요. 실제 거리를 구하려고 해볼게요. 자, 겹쳤던 부분만 우리가 제외를 한다면 정확하게 한 바퀴를 돈게 되는 거죠. 그럼 겹친 부분을 제외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겹친 부분을 빼서 제외를 시키고 보니까 실제 이동 한 바퀴의 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요 정도가 되는 거겠죠. 맞아요. 그 말인즉슨 같은 방향으로 돈다는 이야기는요. 좀 더 빨리 이동한 친구에서 느리게 이동한 친구의 거리를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한 바퀴라는 길이가 나오게 되는 거죠. 어려워요? 안 어렵죠. 겹친 만큼만 빼면 한 바퀴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 방향 가볼까? 자, 반대 방향이에요. 한 친구가 지금 왼쪽으로 이렇게 돌 거고요. 조금 빠른 친구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 거예요. 어쨌든 간에 뭐가 된 거예요? 보면은 왼쪽으로 둔 친구가 요만큼 갔고요. 그 다음에 노랑이가 요만큼 이동을 했어요. 이 두 개를 합친 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한 바퀴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길이가 우변했다면 우리는 좌변은요, 속력 곱하기 시간에 대한 식으로 거리를 구하는 그 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번에는요, 이제부터 조금 쉬워져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간대요. 그쵸? 자, 그럼 볼게요. 강물을 먼저 세팅할게요.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배를 하나 띄워볼게요. 배가 이렇게 띄었어요. 배가 이동하는 속력이 있다고 칠게요. 요걸 속력을 A라고 해볼게요. 근데 강물이 야 오지마 하고 밀고 있어요. 이 속력을 B라고 할게요. 그럼 실제 이 배의 속력은요, 원래는 A지만 강물이 밀어내는 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요만큼이 속력이 되겠죠. 차로 표현되거나 더하기 이렇게 표현되면 괄호로 묶어달라고 했죠. 그죠? 이게 실제 속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갖고 이제 문제를 이동거리 어쩌고저쩌고가 되면은 다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배가 내려갈 거야. 여기서 내려간대요. 내려간다는 이야기는요, 배의 속력이 A가 있고요. 뒤에서 강물이 밀어준다는 이야기예요. 방향이 같기 때문에. 그럼 배의 속력은 어떻게 될까요? 원래 있던 속력에서 강물이 밀어주는 만큼 빨라질 테니까 속력을 더해서 속력을 계산해 주셔야 되겠죠. 됐죠? 자, 이번에는요. 많지. 거의 다 했어요. 많긴 많아요. 어쩔 수가 없어. 근데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 어떡해. 자, 기차가 터널이나 다리를 지난다고 볼게요. 완전히 통과한대요. 완전히 통과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볼게요. 자, 기찻길을 그려볼까요? 투쿠투쿠 투쿠투쿠 기차 소리예요. 자, 별걸 다 한다 진짜. 자,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터널을 만들었습니다. 터널을 만들었고요. 기차를 만들 거예요.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은하수를 건널 건데요. 요렇게 시작을 할 거예요. 자, 기차가 완전히 통과하려면요. 어디가 시작이겠어요? 딱! 자, 봐요. 기차가 움직입니다. 기차가 여기서 시작이에요. 그죠? 시작을 했어. 그럼 완전히 통과란 이야기는요. 들어가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자, 그동안 길었으니까 천천히 보세요. 가서
여기까지가 통관이 아니면 완벽하게 다 지나가야 되니. 다 지나가야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다 지나가야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기차의 실제 이동 거리는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부터죠. 기차 이동 거리는요. 뭐야? 색깔이 애매해서요. 잠깐만요. 색깔을 뭐로 가자. 요거로 가자. 자, 기차 이동 거리가 기다려 보세요. 지금 최첨단으로 갔고요. 기차가 안 보이지?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안 보이니? 자, 이렇게요. 지금 색칠하고 있잖아요. 요만큼 갔어요. 가는데 여기까지 가야 끝이냐고요? 아니라고요. 어디까지 가야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거 진하게 갈게요. 빨간색으로 갈게요. 기차가 이동을 해서요. 여기까지 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요. 그죠? 여기서 출발이고요. 여기까지 가야 끝이 난다고요. 그럼 실제 기차의 이동 거리는 터널의 길이가 A고 기차의 길이가 B라고 한다면 실제 이동 거리는요. A 더하기 B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똑같이 가볼게요. 이런 느낌이었던 거고요. 이거 지우면 안 돼. 이거 지우면 안 돼. 자, 쓸데없는 것만 지우고 이번엔요. 이 기차를 그대로 응용합니다. 대단하지 않니? 자, 이번에는요. 기차가 보이지 않아야 된대요. 기차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차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쵸? 맞아요? 기차가 들어갔는데 여기만 돼요? 아니요. 기차가 보이지 않는 거니까요.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기차가 안 보이는 데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요. 자, 그럼 표시를 해보자면 기차는요 사실 여기서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요? 여기까지요. 터널의 길이가 A고 기차의 길이가 B라고 한다면 실제 이동거리는 A-B만큼만 이동한 거예요. 왜요? 요만큼만 이동한 거니까요. 이 차이를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중간에 뭐를 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어딜 잠깐 들린대요. 약속 시간이 남아서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런 거예요. 혹은 일단 첫 번째 거 먼저 볼게요. 속력이 바뀌는 걸 먼저 보면요. 우리가 갈 거리는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가야 될 거리는요. 요만큼이에요. 조금 기울었죠.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구간을 나눌 거예요. 여기서 요만큼은 기분이 좋아서 뛰어갔어요. 여기의 속력이 A인 거죠. 그 다음엔 힘들어서요. 걸었어요. 그럼 여기의 속력은 B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는요. 요 속력분의 어떤 이동거리가 있을 거고요. 속력분의 또 이동거리가 있겠죠. 그래서 얼마의 시간이 걸렸다라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는 경우가 있기도 할 거고요. 혹은요. 이런 거예요. 자, 내가 약속 시간이 너무 일찍 온 거야. 그래서 뭐 A라는 장소에 있는데 내가 B에 잠깐 들리기로 마음먹었어요. 뭐라도 사야 되겠대. 시간이 남고 돈도 많아서요. 그럼 일단은 가야 되겠죠. 그쵸? 갈 때 걸린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기서 물건을 사요. 그 다음에 속력이 두 가지예요.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는데 보통 안 바뀌는 경우가 많긴 해요. 다시 또 돌아와야 돼요. 그럼 어때요? 갈 때 걸린 시간이 있을 거고요. 올 때 걸린 시간도 있지만 물건을 사는 데 시간도 있어요. 그 세 개를 합쳐서 어떤 시간이 걸렸다라고 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된다고요. 어렵죠? 문제 많이 풀면서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안타깝지만 2학년 때 또 나와요.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증가감소에 대한 문제인데요. 증가감소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첫 번째, x가 a% 증가했다고 볼게요. 그러면 애초에 처음에 몇 %였던 거예요? 100%였던 거예요. 100%인데 늘어났던 거예요. 예를 들어 15% 증가하면 15%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거죠. 원래 기준이 100%예요. 근데 요만큼 15%가 증가한 거죠. 그러면 전체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0에다가 15를 더해서 115%가 된다고요.
그러면 만약에 증가를 얼마만큼 했냐고만 물어본다면 x에다가 얼마만 곱해주면 돼요? 증가한 만큼만 곱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전체의 양을 구하라고 하면요. 자, 1은요. 사실 100%를 말하죠. 100분의 100이에요. 그럼 100분의 100에다가 뭘 더해줘야 되는 거예요? 증가된 양을 더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거기다 곱해주면요. 현재 전체의 양이 나오게 되는 거죠. 15% 증가했으면 115%가 되는 거인 것처럼요. 알겠죠? 자, 마찬가지요. 이번에는 여기 감소인데, 자, 감소라고 봐요. 알겠죠? 어, 감소인데, 감소인데 말이야. 그쵸? 여긴 그럼 마이너스가 돼야 할 겁니다. 자, 봐요. 100%였는데 15%가 감소했대요. 그럼 당연히 남은 건 85%가 되겠죠? 그 이야기들이에요. 감소량은 100분의 BY만큼 감소했을 거고 왼쪽과 똑같은데 증가 감소란 말만 바뀐 거죠. 그럼 전체량도 줄었으니까 빼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비율은요. 나중에 소금물에서도 뭔가 연관지기도 하고요. 가격 결정할 때도 뭔가 나올 겁니다. 자, 근데 증가 감소가 개수랑 연관되면요. 경우에 따라 달라져요. 만약에 전체가 20개가 있다. 근데 A가 몇 개인지 모르겠다. A를 구해달라 하면요. A를 X로 두면 되고요. 그럼 B의 개수는요. 20에서 X를 빼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괄호로 묶어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뭐 밑에 있는 얘기는 간단한 거예요. 그냥 점수, 전체 점수가 낸다. 혹은요. 둘의 가격을 합치면 전체 가격이다. 혹은 전체 개수다. 별거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정가, 원가를 볼게요. 자, 이제 3개 남았어요. 좀만 힘내야. 나도 힘들어, 나도. 알겠죠? 자, 이렇게 볼게요. 애초에 내가 물건을 사왔을 때 가격은요, 원가죠. 그죠? 이게 뭐요? 내가 사온 가격이요. 혹은 만든 가격이요. 그 다음에 내가 이익을 욕심을 좀 낸 거야. 얼마를 욕심냈어요? 그냥 요만큼 붙이기로 팔았어요. 생각했어요. 이만큼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만들어. 정가는 이만큼을 정가를 말해요. 그런데 안 팔리는 거야. 그래서 가격이 다운되다가 요때쯤 팔렸대요. 요때요. 즉 판매가가 뭐예요? 실제로 팔린 가격이죠. 그럼 실제로 우리가 얻는 이득은 판매가에서 원가를 뺐으니까 요만큼이 우리가 가져가는 이득인 거예요. 그걸 말로 표현해 놨어요. 원래 정가는 내가 생각하는 이익을 붙였으나 실제 이익은요. 팔린 가격에서 원가를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나머지는 비율과 똑같아요. A% 이익이란 얘기는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고요. 할인했다면 빼서 곱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실제 이익은 정가랑 달라요. 판매가에서 구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요거는 하나만 외워둡시다. 보통 많은 걸 외우는데요. 나는 2번을 외우려고 할게요. 이건 일단 그냥 보고 가시면 돼요. 나는 2번을 너희가 외우고 계셨으면 해요. 1번 구하는 건 쉬워요. 어떻게 해요? 양변에 100을 곱해요. 그 다음에 소금물의 양으로 나눠주기만 하면 똑같은 식 나오잖아요. 근데 나는 실제로 계산할 때 2번식을 많이 쓰기 때문에 동그라미 2번 하나만 외워두세요. 설명드릴게요. 이제 자, 보통 설탕물이든 소금물이든 섞을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 자, A가 3%고요. Xg이 있대요. B가요. 5%고요. 200g이 있대요. 섞었다는 얘기는 둘을 합쳤다는 이야기예요. 합쳐서 4%를 만들었대요. 그럼 실제 무게는 어떻게 될까? 둘을 합쳤으니까요. 200에다가 X를 더한 것만큼 되겠죠? 그램을 붙여주면 되고요. 자,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야. 자, 이것도 힘들면요. 이렇게 비커 모양으로 그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요거를 갖고 풀어내고 요걸 조금 더 일반화 시켜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자, A예요. A가 몇 퍼센트? 3%를 우리가 가정을 했죠. 밑에 무게 적어주는 거예요. A의 무게, Xg이에요. 섞었대요. B요. B는 몇 퍼센트였어요? 5%였어요. 몇 g이었대요? 200g이었대요. 둘을 합쳤대요. 그래서 몇 퍼센트가 나왔대요? 4%가 나왔대요. 몇백 g이래요? X랑 200을 더했으니까 200 더하기 X가 되는 거죠. 이렇게 식을 세우고요. 그 다음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동그라미 2번 공식 내가 쓰라고 했잖아요. 농도는 100분의 3이라고 쓸 수 있죠. 여기다가 무게를 곱해요. 즉 소금의 양을 가지고 풀 거라고요. 우리는요. 소금의 양이요. 물론 1번을 가지고 풀어도 되지만 자 1번은 뭐 굳이 언급을 한번 더 했을 뿐이고요. 실제로는 소금의 양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써주기만 하면 되잖아요. 괄호를 미리 묶어놨다면 여기서 굳이 괄호 의식하지 않고 바로 여기다 200 더하기 x라고 쓰고 문제 풀면 되잖아요. 알겠어요? 어렵지 않죠? 단 퀴즈요. 자, 물을 더 넣었다고 하면 물은 몇 퍼센트예요? 0%예요. 소금을 더 넣었대요. 소금은 몇 퍼센트예요? 100%예요. 요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소금의 양으로 문제를 풀면 쉽다는 거. 자, 마지막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율인데요. 이런 거예요. 합금이나 식품 어떻게 되든 거기 안에 퍼센테이지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기준 되는 어떤 무게에다가 곱해서 양을 구해주는 거죠. 즉 뭐다? 소금물에서 소금의 양을 구해준 것과 같게끔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금속이나 단백질 이렇게 있는데 내가 굳이 썼던 이유는 부담 갖지 말라. 어차피 똑같은 문제다. 소금물이랑.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고생 많았고요. 문제 푸는 건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응원할게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알겠죠? 할 수 있어. 우리는 할 수 있어. 알겠죠?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